네, 계속해서 업종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박현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최근에 국내 화장품 수출 크게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K-뷰티 열풍 불고 있는데요. 빅사이클 진입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화장품주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최근에 인디뷰티가 계속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러한 흐름은 작년이 1년 차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약간 그 중국을 기반으로 한 사이클이 첫 번째 빅사이클이었다라고 보면 최근에는 일본이나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2차 빅사이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그 미국 수출 쪽 보시면은 기초와 색조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 원래는 이제 한국은 기초 중심의 성장이었었는데 최근에는 색조까지도 가세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구조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끌어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화장품사들이 실적 기대감이 워낙 높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다소 좀 피로도가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우려의 포인트가 될 것 같긴 하고요. 네, 최근에 일본과 미국 중심 2차 빅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기초 중심이었는데 색조까지 더하면서 성장성이 기대된다는 점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화장품주 하면 과거에는 중국 관련주다 이런 인식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 수출 데이터 보면 중국보다는 미국 수출 비중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수출 구조 변화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화장품 쪽에서의 수출 구조는 대체로 킬러 아이템이 좀 여러 개가 모여서 수출의 형성을 좀 돕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요. 대체로 기초 쪽에서는 이제 원물을 강조하는 저가 에센스나 아니면은 선크림 위주로 좀 최근에 성장을 하고 있었었는데 요새는 쿠션 팩트나 립 틴트까지도 가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킬러급의 아이템들이 좀 더해지면서 수출을 좀 돕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색조 쪽은 사실 미국처럼 이제 인종이 다양한 국가에서는 다소 좀 한국 기업들이 나가서 성공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좀 약간의 그 시장 컨센서스가 있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미국의 로컬화에 성공한 여러 이제 브랜드사들이 좀 생기게 되면서 이런 브랜드들이 최근에 아마존을 중심으로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사실 유수의 쿠션 팩트를 좀 예를 들어 드리면 쿠션 팩트 같은 경우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하나의 특유의 좀 카테고리였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이 쿠션 팩트가 이제 미국인들 사이에서 판매가 좀 왕성하게 발생을 하게 되면서 한국 유수의 여러 쿠션 팩트 브랜드들이 미국에서도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어떤 좀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 이르기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색조 수출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실제로 구조적인 성장의 한 틀이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큽니다. 과거에 편견을 깨고 색조 화장품의 미국 수출 증가세도 두드러진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존이 오는 27일에 국내 뷰티 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명회를 연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이렇게 유통망이 넓어지면 판매도 좀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최근에 미국의 매출 대부분은 아마존 향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에 땅이 크고 하다 보니까 물류 기반이 사실 한국에 비하면 좀 열악한 상황이죠. 택배 서비스도 워낙 느리고 하다 보니까 사실 미국에서는 여전히 대형마트나 이런 좀 할인 매장 중심으로 시장이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틱톡이나 이제 미국 안에서도 이런 온라인 여러 이제 멀티 플래그십 숍 이런 채널들이 상당히 성장을 하게 되면서 한국 브랜드들도 그에 따른 수혜가 이제 여러 실적으로 연결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미국 안에서 한국 화장품 시장 점유율이 워낙에 좀 높아진다고 해도 여전히 1% 미만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의 입시는 여전히 높아지는데 업사이드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아마존의 여러 이제 한국 화장품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행위들이 사실 최근에만 불거진 게 아니라 지난 한 십수년까지는 아니고 한 3, 4년 동안 계속 좀 진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존을 중심으로 한 실적 성장세, 아마 그와 관련된 이제 유통 대행사들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죠. 대표적으로 실리콘투 같은 기업들이 있었었는데 이런 기업들이 각광을 받는 이유도 최근에 미국으로 가는 수요가 워낙 몰리기 때문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화장품의 미국 수출이 두드러진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국 브랜드의 점유율은 1% 미만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점도 봐야겠습니다.
화장품주 중에서도 또 매출 구조에 따라서 조금 뭐 주가는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최선호주로는 어떤 종목 꼽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미국이 키워드가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미국이 키워드를 둘 수 있는 회사가 중소형사보다는 대형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꾸준히 선호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아모레퍼시픽은 2분기에도 중국과 관련된 적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2분기 실적이 당장의 컨센서스를 크게 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처럼 보이고요. 다만 사실 아모레퍼시픽 외에도 이제 뭐 코스맥스나 아니면 미국에서 최근에 좀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업들 혹은 3분기, 4분기에 미국과 관련된 실적 컨센서스가 높아질 수 있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관련된 기업으로 뭐 코스맥스, 한국콜마도 있지만 그 밖에 이제 브랜드사들 가운데 아이패밀리 SC나 혹은 VT, 마녀공장 등등도 사실 미국에서 이제 시작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관련된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는 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종목들 얘기를 해주셨고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아이패밀리 SC, VT, 마녀공장 등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이 대형사 중에서는 최선호주로 아모레퍼시픽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 달 새 뭐 주가 6% 정도 뭐 증가를 했다고 나오는데 어떤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셨을까요? 사실 한 달 사이에 6%면 다른 중소형사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긴 합니다. 근데 사실 아모레퍼시픽이 지난 과거 실적의 추세를 보시면은 사실 작년까지 계속 좀 좋지는 않았던 상황이고요. 계속 영업이익 레벨이나 순이익 레벨이 계속 좀 떨어지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는 올해 실적이 좀 좋아지는 흐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상반기까지도 여전히 아모레퍼시픽은 중국과 관련된 비용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뭔가 딱히 실적으로 들이댈 수 있을 만한 어떤 요소는 없기는 한데 사실 3분기, 4분기에 아모레퍼시픽의 실적 컨센서스를 높일 수 있는 요소는 미국 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미국에서는 코스알엑스가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2분기 특히 5월 이후부터 미국의 주요 자회사로서 실적이 연결되게 됩니다. 실제로 코스알엑스는 1분기도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낸 바 있고요.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여전히 아마존 순위를 보면은 여전히 탑3 안에 들어오는 가장 우수한 어떤 브랜드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실적 성장세가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코스알엑스는 달팽이 점액 에센스만 유명한 게 아니라 클렌징 쪽에서도 넥스트 아이템이 붙기 시작하면서 매출에 대한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아모레퍼시픽은 라네즈라는 브랜드도 리뉴얼에 좀 성공을 하면서 미국 쪽에서의 실적이 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코스알엑스와 라네즈 이 투 트랙으로 해서 미국의 성장세가 기대된다라고 정리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상반기까지는 뭐 중국 관련 비용 이슈가 있다는 점도 언급을 해주셨고 하반기부터는 미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전망도 해주셨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달리 LG생활건강 뭐 13% 가까이 주가 떨어져서 낙폭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같은 대형사지만 이렇게 주가 차별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LG생활건강은 현재까지는 중국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뭐 사실 LG생활건강 안에서 후라는 브랜드의 매출이 상당히 좀 크고요. 이 후라는 브랜드가 사실은 아시아 쪽, 특히 중국의 매출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과는 다르게 미국 쪽에서의 어떤 포인트가 좀 강조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다만 LG생활건강도 최근에 중국 쪽은 계속적으로 턴어라운드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좀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1분기, 2분기만 놓고 보면 아모레퍼시픽에 비해서는 중국 쪽에서의 적자 이슈가 좀 없기 때문에 실적은 좀 안정적이라고 보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다만 최근에 화장품 기업들의 어떤 주가를 견인했던 어떤 포인트, 어떤 키워드가 미국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뭔가 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게 단점이고 사실 LG생활건강은 미국의 실적이라고 하면 에이본이라고 하는 자회사 실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에이본은 최근까지도 영업권 상각 이슈가 있었던 다소 좀 부실한 자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소 좀 고치고 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LG생활건강이 1, 2분기 중국 오히려 뭐 실적은 안정적이지만 미국 모멘텀을 찾는 것이 결국 중요하겠습니다. ODM사의 최선호주로 꼽아주신 코스맥스 얘기도 좀 해보겠는데 연구위원님은 코스맥스를 국내와 해외 모두
성장 강세를 보일 거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성장세 보고 계십니까? 사실 코스맥스는 전체적으로 국내 법인 실적이 상당히 강한 기업입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의 인디뷰티 브랜드사들이 죄다 일본이나 미국에서 성장을 상당히 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를 대표적으로 코스맥스 혹은 한국콜마, 코스메카코리아 혹은 CNC 인터내셔널 이런 대다수의 OEM사들이 공통적으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사실 코스맥스는 실제로 또 미국 법인이 가장 큰 회사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이제 뉴저지에 법인 생산 법인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코스맥스는 1분기까지는 미국 법인에 대한 실적의 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2분기부터는 관련돼서 실적의 흐름이 상당히 좀 양호한 상황이라 보여지고요. 아마 그 중심에는 미국의 모크라법이라고 해서 미국 화장품 현대화법이 7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에 따른 수혜를 같이 가져가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 같은 대형사 같은 경우는 모크라법에 대해서 딱히 뭔가 뭐 악재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대체로 이미 모크라법에 준하는 그런 수준으로 화장품 레벨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딱히 뭐 악재는 없는 상황인데 그 좀 되게 작은 인디뷰티 브랜드사들 같은 경우는 이 모크라법에 뭔가 규제에 좀 해당되는 어떻게 보면 이 모크라법 덕분에 모크라법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국 유통에 뭔가 신호등이 약간 빨간불이 걸리는 약간 그런 기업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코스맥스나 콜마와 같은 미국 법인의 어떤 수혜가 조금 더 도드라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부분들이 큽니다. 그래서 코스맥스는 이 미국 쪽에서의 수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중국 브랜드들이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진출하고 있는 부분들이 큰데 이쪽 관련하여 최근에 중국발 실적이 회복되는 추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못지않게 미국 그리고 중국에서도 공통적으로 실적에 대한 개선 여지가 크다라는 점에서 코스맥스를 ODM사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코스맥스 미국 쪽 수혜에다가 중국에서의 실적 개선 여지도 크다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색조 화장품 업체, 아까 색조 좀 얘기를 해주셨지만 아이패밀리 SC 연구원님께서는 한국 대표 색조 브랜드 중에서 성장성이 돋보이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평가를 하셨던데 그렇게 보신 이유는 뭘까요? 사실 한국에서는 기초 저가 브랜드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사실 기초 쪽에서는 가짓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반면에 색조 쪽에서는 과거에 스타일란다에서 했던 3C라고 하는 브랜드가 좀 일부 있었었고요. 사실 이 브랜드는 이제는 로레알로 인수가 되었기 때문에 딱히 한국 브랜드라고 칭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아이패밀리 SC의 로맨이 최근에는 일본이나 한국을 중심으로 실적 성장세가 좀 가팔랐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미국에서도 아마존에서 매출이 일부 나오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특히 아이패밀리 SC는 립 틴트 같은 것들이 대표되는 브랜드사인데 딱히 이렇게 연예인 광고나 구체적으로 마케팅비를 그렇게 많이 쓰는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잔잔하게 매출이 나오고 있는 회사고요. 심지어 아이패밀리 SC가 작년에 런칭했던 누즈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 누즈라는 브랜드가 최근에 미국이나 중동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매출을 조금씩 좀 나오게 발생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신규 매출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밀리 SC는 과거에는 일본에만 너무 매출이 많았던 기업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미국이나 혹은 중동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에서 신규 출점에 대한 혹은 신규 카테고리에 대한 매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사실 아이패밀리 SC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 좀 급하게 따라가기보다는 2분기, 3분기 실적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추가 업사이드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가면서 조정 시 매수를 하는 방법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이패밀리 SC 일본에서 미국이나 중동, 동남아 매출 기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장품 수출, 미국 수출 실적 좋고 그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 실리콘투와 잉글우드랩이 꼽히는데요. 실리콘투는 올해 들어 주가가 500% 넘게 급등을 했더라고요. 잉글우드랩 역시 연초 대비 거의 2배가 됐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참 어렵습니다. 실리콘2는 주가가 사실 3개월 전만 해도 몇 천억대였었는데요. 지금 거의 3조 가까운 어떤 시가총액이 되었고, 사실은 실리콘2가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또 시장에서 많이 고민을 서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실리콘2가 이렇게까지 시장에서 가치를 극대화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너도나도 인디비티 브랜드사들이 모두 미국을 나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Q가 몰리기 때문에 실리콘2가 성장의 포인트가 굉장히 가까운 회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모크라법 요거 때문에 사실은 인디비티 브랜드사들이 이제 미국에 나갈 때 실리콘2를 통하게 되는 어떤 니즈가 굉장히 좀 커진 게 결국 실리콘2의 어떤 주가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실리콘2와 유사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최근에 좀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대표적으로 여러 개의 회사들이 있어요. 미국에 이제 풀필먼트 센터를 갖고 있거나 혹은 미국 시장에 대한 이해가 높은 회사들이 후보군으로 꼽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실리콘2 같은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실리콘2만 혼자 독점할 수 있는 상황은 이제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클리오 정도의 매출 사이즈가 되면 대부분의 회사들은 직접적으로 미국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리콘2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대세가 되는 기업인 건 맞고요. 다만 유사한 비즈니스가 굉장히 또 생겨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향후의 어떤 경쟁 강도를 보면서 주가의 흐름도 예측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리콘2 유사한 비즈니스가 생겨날 수 있으니까 향후에 이런 경쟁 구도도 잘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어쨌든 화장품주 올해 수출 실적도 기대되는 건 분명하지만 너무 단기간에 좀 급등한 것 같기도 한데, 하반기 이제 화장품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6월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7월, 8월 달까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호재 외에 딱히 새로운 호재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실제 주가는 이미 3분기, 4분기 어느 정도 기대치를 반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큽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막 상반기에 미국에 진출한 브랜드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관련된 실적이 3분기, 4분기에나 가시화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프리뷰 되는 기간, 보통은 9월 말 10월 정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2달여 정도 남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2달여를 잘 지나간다면 아마도 10월, 11월은 또다시 실적과 관련된 기대감을 높이면서 주가 리레이팅이 가능하지 않을까. 특히나 과거처럼 중국이나 혹은 마스크팩만 뭔가 갈 수 있는 이런 시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킬러 아이템의 가지수가 굉장히 다양해졌고, 또한 일본이나 미국과 같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국가들 위주로 펼쳐지는 어떤 모멘텀이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주가의 밸류에이션은 상향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좀 잘 버틴다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8월까지 조금 더 지켜보시고 9월, 10월에 다시 뭔가 조정 시 매수 대응이 조금 더 지금은 적합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하반기 뭐 딱히 새로운 소재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 8월까지 지켜보고 9월, 10월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박현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